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는 다이아몬드 김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관중들 속에서, 이렇게 청중들 속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너무 가랑스러웠어요. 낯선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저를 처음 뵙죠. 저도 처음 뵙거든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은 아마 여기서 뵌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달 전에 왔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피치하면 제일 편한 게 하나가 있네요. 전문 용어 나와도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쵸? 저는 대전 팀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중간에 가끔씩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편하게 같이 제가 아미 사업을 왜 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냥 어떻게 살았고 저의 개인적인 소개도 조금 하고요. 그래서 함께 아미 사업을 했던 것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적을 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펙이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정말 어려운 단어라든지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랑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조금 아시면 제가 아메이 사업했던 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공감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지금은 40대 중반이고요.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리고 큰애는 중3이고요. 작은 애가 5살이에요. 예, 띠동갑 만들 뻔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는 둘째를 가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만 낳아서 이제 모든 걸 그 아이한테 투자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둘째가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기 아빠한테 돌팔이라고. 본인 과가 산부인과거든요. 그러나 전혀 과와 상관없이 계획된 바와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살고 있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컸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보다는 평범 이하였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왠지 조금 다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원래 부티가 원래 잘 살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청소년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분. 그러나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사회적으로 보면 좋으나 가정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힘들게 하시는 덕분에 제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제가 부모님한테 제 개인적인 원하는 바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철이 들고 다른 분하고 다르게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에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돈을 빨리 벌어오면 저희 엄마가 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엄마 몰래 원서를 쓰고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상에 진학을 하고 그렇게 이제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생각으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게 너무너무 깝깝해 보여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절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혼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서를 사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아서 사서 일단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인문계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했던 방법은 통째 외우기. 그래서 참고서를 거의 과목별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능을 치게 돼요. 제가 수능이 1세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치고 그래도 운이 좋아서 점수가 그래도 그럭저럭 나와서 제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 대학 진학조차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제가 손을 벌릴 수 있을 만큼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벌리면 이렇게 돈을 주셨을 텐데 그냥 그 어린 마음에도 제가 집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만큼 어떻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행 지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안 내고 갈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찾다가 조금 제가 그렇게 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등록금을 안 내고 갈 수 있으니까 그 학교를 선택해서 그냥 간호과를 진학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또다시 변화하게 되는 게 애기 아빠를 만나게 돼요. 저는 그때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애기 아빠는 인턴으로 오고, 그 상황에서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꼬셨다고.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때 당시에는 일이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남자는 사람이지 이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예 일하기도 급급했기 때문에 저의 에너지를 그 누군가에게 나눠줄 만큼 그렇게 뭐 체력적으로 받쳐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나 저희 애기 아빠는 자기는 이제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죠. 성장 때 그 고액 알바, 가해 알바를 했다가 이제 여기 병원에 오게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나니까 눈이 돌아갔나 봐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간호사 탈의실에 와서 저희 집 전화번호를 몰래 뺏겨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사고 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걱정돼가지고, 근데 나오라는 장소가 너무 특이했어요. 병원이 아닌 거예요. 어느 극장 앞이었는데. 너무 제가 있잖아요. 병원이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극장,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엮여서 오빠만 믿어해서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죠. 네, 결혼을 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제가 22살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을 이렇게 여러 분을 만나보고 선택의 폭이 넓었어야 됐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애기 아빠 지금 없으니까 키스해도 되죠, 그쵸? 애기 아빠 어떤 점을 반했냐면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나쁘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제가 조금만 늦게 받으면 왜 전화를 늦게 받았냐고, 핸드폰이 니는 필요 없다면서 이거를 집어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나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믿으면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딴 사람한테도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겠구나. 적어도 제가 믿고 살 수는 있겠네.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친정 아빠가 너무 착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저희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된다. 뭐 어떤 남자는 성깔이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성깔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믿으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다. 그 생각으로 제가 이제 무조건 하고 따랐죠. 그래서 결혼을 했으나, 결혼했는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 있잖아, 니한테 안 한 말이 있다. 뭔데요? 이러니까 우리 집이 종갓집이거든. 근데 내가 장소이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식구들을 가끔 쓰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식구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 그러고는 집에 갔는데 절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저희 애기 아빠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자 모두였는 거예요. 홀 시어머니의 아시죠? 의사 아들. 그 뒷말은 말 안 해도 그쵸? 감 오시나요? 네, 근데 제가 일찍 만났다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요 별 그게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친구를 만나거나 외부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10한 2, 3년간. 그래서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병원 생활을, 그때 간호사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기 아빠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앵벌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말은 그렇게 앵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별 불만이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외부인과 안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지쳐가는 거죠. 서서히 지쳐가면서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애기 아빠가 미리 와서 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 쉬고 싶어서 제가 몰래 방을 구합니다. 집 이외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숨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빨간 날이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휴가가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신혼여행 이외에 한 번도 애기 아빠랑 여행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말 되면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장소, 휴가 때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장소, 그렇게 해서 늘 같이 쉬는 날은 온전히 어머님한테 투자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의 생활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숨 쉬고 싶어서 제가 방을 몰래 얻었습니다. 얻고는 거기에 이제 가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혼자 이렇게 그 방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조금씩 하면서 취미생활 아닌 저는 다른 거를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 성향으로 봐서 제가 집에 노는 건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간호사 이외에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애도 하나 있고 하니까 이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길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뻔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여자들이 쉽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거는 뭐 샵 같은 거, 커피숍이라든지 샌드위치 가게, 아니면 뭐 다른 그 어떤 것들이면 뭐 이제 뭐 수공예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퀼트도 해보고요, 알곡리도 해보고요.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알곡리는 조류독감 때문에 알이 수입이 안 돼서 그만뒀고요. 그리고 테디베어라고 있어요. 곰털 깎는 거 있거든요. 걔는 제가 천식이 약간 있었거든요. 털이 날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접고, 그 다음에 홈패션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이거 말렸는 거 들고 다니려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우아하게 도자기를 배워보겠다고 그랬는데, 겉으로 도자기 입에 사람과 영혼에 보면 정말 우아하죠. 그런 일 없거든요. 흙을 정말 맺혀야 되는데 정말 이거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저히 못하겠고, 이래저래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손을 댄 게 뭐였냐면 니트 디자인이었었어요. 일명 뜨개방. 근데 이제 뜨개방 그러면 동네 아줌마는 다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것 같지만 제가 배운 거는요, 니트 디자인이었었어요. 지금 보니까 뜨개방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원장님이 대구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 학원이. 그러면서 이분은 저에게 무슨 꿈을 심어주셨냐면, 일본에서는 이걸로 웨딩드레스도 만들고 패션쇼도 하고 이 사람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고,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꿈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길은 이 길이다. 그러면서 제가 퇴직할 준비를 하고 퇴직금을 미리 땡겨요. 애기 아빠한테 놀라면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땡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방에 실을 삽니다. 2천만 원치. 네. 일제실은 원래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재기를 해봤어요. 몇 년치 공부할 거 책이랑 실이랑 한꺼번에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원장님이 퇴직금 안 준다는 거를 제가 우겨갖고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 땡겨갖고 그 실을 다 사 모았어요. 모아서 애기 아빠한테는 이거 그냥 돈은 할부로 갚으면 돼 하고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지르고 난 일주일 뒤에 원장님을 볼 수 없었어요. 사라지셨어요. 저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네, 그 일주일 사이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듣도 보도 못했던 아메이가 아니고요, 저에게 아메이에 대해서 강의를 그 전에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아메이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게 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만난 처음 아메이는요,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에 환자로부터 아메이를 전해받아요. 그 환자분은 저를 안 보고 싶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이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망하시거나, 그거 이외에는 정말 가족처럼 늘 봐야 되는 환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메이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너무 낯선 아메이지만 도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분한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분이 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카탈로그를 갖다 주시면 제가 그 카탈로그를 끼고, 저희 병원이 4층 건물이었었어요. 1층이 휴대폰 가게였고 2층은 외래, 3층, 4층이 심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탈로그를 끼고 아침에 딱 그 입구에 조금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휴대폰 가게 문을 딱 열자마자 사장님 여기 제품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골라보시라고. 그리고 주문을 받아서 2층에 올라와요. 2층에 올라와서 외래 직원 이제 방사선사나 뭐 아니면 이제 그 접수부에 불러가지고 쌤들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좀 고르셔가지고 적어도 한 3만원 이상씩 골라보세요. 그러고는 주문을 또 적고 이제 3층에 딱 올라가면 저 후배들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쌤들이 다 모여봐봐. 쌤은 3년 차니까 3만원, 4년 차니까 4만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거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은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골라라. 그러고는 적고 4층 올라가서 또 주문 쫙 해갖고 주문서를 탁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봉지에 넣어서 갖다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걸 쭉 나눠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메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메이는 100% 주문받아서 봉지로 받는 거. 그게 저한테는 아미였었고요.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미였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몇 번은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주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후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늘은 주문 못 받아서 이 말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탈로그로 펼쳐서 제가 애기 먹일 거라고 영양제를 하나 고르고 집에 세제들을 좀 고르고 그렇게 골라서 제가 집으로 갖고 가서 애한테 영양제를 먹이는데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그때가 10년 훨씬 전이거든요. 지금 16살이니까 걔가 4살 때였으니까 먹이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돈이 아까우니까 어때요? 우는 애 입에 넣고 입을 잡고 빨리 씹어. 그러고는 애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애기 아빠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 도대체 뭐 하냐고. 영양제 먹인다고. 뭔데? 그러면서 딱 보더니만 아메이잖아요. 그러더니만 이 통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알약들이 흩뿌려지면서 니는 절대 어디 가서 의료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성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니는 붕어머리라고. 제가 언어 수다를 좀 했습니다. 붕어머리라고. 네. 그래서 내 제품가 없는 여자친구를 받고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었어요. 이 제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와 이 제품이 절대로 우리 집에서 자기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다시는 이 제품이 저희 집으로 안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던 아미였거든요. 그러나 그 제품들을 제가 안 넣을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 눈에 안 띄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칼로 아미 로고를 오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썼어요. 근데 제가 2천만 원 날렸던 그 일주일 사이에 애기 아빠가 자꾸 위에 선배가 술 마시고 한다. 개원하자고 같이 이야기하지 싶은데 개원 안 한다 거절하고 올게. 근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가셨어요. 가고는 그날은 안 들어왔고 그 다음날 혹시 되어서 함께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와가지고는 절대로 저희 집에 왕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은 너무 달랐어요. 술 먹고 나도 늘 당당한 분이시거든요. 세상에 내가 술 먹었는데 네가 왜 이런 분이셨는데 청소기를 막 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쪼쪼쪼 따라오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괜히 봤을 때 좀 전에 물을 마신 것 같은데 또 물 마시러 오고 그렇게 해서 자꾸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이제 청소 다 하고 탁 앉으니까 네 있잖아. 왜 할머니 나가부터 왜 내 따라다니는데 이러니까 네 있잖아. 아미 안아 이런 거예요. 제가 한마디 날렸습니다. 아미 알지? 자기가 내 동댕이 치고 내 부모대가리 취급했던 그게 아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기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아미 이야기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맹세코 이야기하건데 저희 애기 아빠뿐만 아니고 의사들이 레지던트 끝나고 나면 책 안 보거든요. 전문의 시험 끝나면 책을 안 봐요 원래. 근데 서재반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뭐지? 야동을 보나? 그래서 듣다가 뭐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뭔지 모르게 자꾸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는 화요일, 금요일만 되면 밤마다 저녁 7시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분명히 그 시간대에 나가면 그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들어오는데 맨정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늘
정신신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11시쯤 들어오는데 정말 어정쩡한 시간이지 않아요? 11시? 일찍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11시쯤 되어서 들어와서는 맨정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나. 그거를 제가 한 달간 지켜봤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둘 중에 하나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바람이 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애기 아빠가 나가고 난 사이에 서재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책을 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아빠 몰래 애기 아빠가 보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뭐 말은 다 맞는 책이고 책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아니다. 이 테이블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멘트를 기억해요. 왜 들었는 거 표시되면 저한테 아멘 시킬까봐. 멘트를 기억해서 한 바퀴 다 들어서 그 멘트가 딱 끝날 때쯤 탁 돌려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적어도 3번 이상은 테이블 듣게 돼요. 나가면 듣고 나가면 듣고 나가면 듣고. 그렇게 해서 테이블 자꾸 듣다 보니까 한 2주쯤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은 몰래 듣는 걸 들키게 된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날은 그 테이블 듣고요. 너무 그 테이블 주인공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웃다가 울다가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애기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었어요. 오면 반드시 이야기하리, 오늘은. 그러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애기 아빠가 흥분해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온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안 됐고, 내가 오늘 자기 듣는 테이블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 인물인 거예요. 애기 아빠는 그분의 강의를 실제적으로 듣고 왔고, 저는 그분의 테이블 듣고 있었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일 인물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의 배신감은 하늘을 치닫게 돼요. 그러면서 애기 아빠한테 제가 독서를 해요. 자기는 그렇더라. 늘 좋은 거는 자기만 하더라. 골프도 자기만 하고 나는 안 시켜주고, 동창회도 자기만 친구 만나러 가고 나는 못 만나러 가게 하고, 항상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하더라. 봐라. 이것도 좋은 강의 있으니까 내 안 데리고 가고 자기만 듣는 거 아니야. 다음번 갈 때 나를 두고 가면 내가 무슨 짓 할지 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꼭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탁 털잖아요. 네가 가려고. 아는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아는 자기가 이야기해서 어머님한테 맡겨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금요일이 되었어요. 금요일이 때 그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한 거죠. 신발을 미리 신고 이제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고는 오늘도 내가 안 데리고 가면 내 이대로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제가 따라 나가게 돼요. 그분이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설픈 저의 아메이가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제가 잘했을 것 같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이 미팅장에 처음 온 분 계세요? 마치고 나면 저처럼 당할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 바로 가지 않더라고요. 수건 돌리기도 아닌데 원형을 만들고 동그라미를 만들고 사람들이 성인들이 쭉 서더라고요. 저보고 서라 하더라고요. 섰어요. 서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딱 보면 알잖아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왠지 이야기를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싹 빠졌더니 애기 아빠가 등을 탁 밀어. 니도 한마디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할 말 없다. 내 말 시키면 후회할 건데? 이러니까 아니다 말해봐라. 이러니까 저희 스폰서님도 옆에 계셨었어요. 계셔가지고 괜찮다고 솔직하게 소감 이야기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러니까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다가왔죠. 제가 솔직하게 날렸습니다. 저 솔직히 이 분위기 적응 안 되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멀쩡한 성인들이 다 좋다고 박수치고 한 곳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표정으로 있을 수 있는지 종교 집단 같아서 분위기 적응 안 돼요. 이렇게 애프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 내내 애기 아빠하고 싸웠습니다. 당신은 입을 열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제가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따라 나와요. 또 미팅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할 말 없습니다로 끝냈고 그 다음번에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애프터 말도 안 하면 될 건데 굳이 부정적인 말을 제가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메이를 이제 들어보니까 좋은 거는 알겠고 되면 좋겠고 하면은 그래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할 것 같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말 주변도 너무너무 없었고요. 상당히 직선적인 편이라서 말을 돌려서 하는 편은 못해요. 거기다가 친구라고는요, 15년째 만난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늘 알바나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 거 저한테는 사치였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들었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 파는 건 아니라 하지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해? 너무너무 대본은 쉽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양가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3명 내지 5명만 만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고 미팅 참석만 100%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스폰서님 제가요 3명에서 5명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우리 아들 어머님 그리고 우리 남편 친정 부모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그 이외에 한 명도 없냐고 물으시길래 그 한 명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5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명을 3번 내지 5번 만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은 제가 3번 내지 5번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팅장에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후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 제가 1년 반 동안 한 명을 못 데리고 와요. 미팅을 100%가 아니고요. 1000%를 참석했어요. 작은 미팅이라도 있으면 정말 다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접했냐면 너무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최선을 다하자. 남들이 테이프 하나 들을 때 나는 3개 내지 5개를 듣겠다. 미팅 참석을 한번 빠질 때 절대로 내가 주는 한이 있어도 미팅장에서 죽으리. 그러고는 미팅을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제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더 공부하고 쓸 수 있겠네.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보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책도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읽을 시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뭐 한 권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봐야지. 내가 다른 거는 못하니까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 부분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왠지 내가 가고 싶은 그 꿈이라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한 발짝씩 더 다가가고 싶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요 꿈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다들 처음 오시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게 그 말이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생활 동안 그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꿈을 가지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법,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포기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만 제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했었어요.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암이 오니까 꿈을 가져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고 이루고 싶은 게 뭐냐 그러고 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정립하는데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정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세미나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또 감사한 거는 꿈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그 꿈이라는 거를요 이 장소에서 가질 수 있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런 장소에 오니까 저에게도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꿈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안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꿈. 그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 꿈들이요. 저 밑에 숨겨놨던 그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요. 너무너무 해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제가 처음에는요 애기 아빠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기 아빠는요 제가 우리 애기 아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엔드 파트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요 지독한 짠돌이었었어요. 월급에 80%를 저축했었거든요. 소득이 3만
10만 원이면 80% 저축해서 살 수 있죠. 근데 레지던트 월급이 얼마냐면요 200만 원이 안 돼요. 정말 160만 원이었거든요. 보너스 받는 달은. 안 받으면 130. 그랬기 때문에 그 중에서 80%를 저축하면 쓸 수 있는 돈이요. 딱 공과금 내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옷은 교복이었고 뭐 솔직히 옷이 필요 없죠. 가운 입으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샀던 그 겨울 코트 안에 가운을 입고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럼 옷이 필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모아서 부자 될 줄 부자 될 거라고. 나의 40대는 너무너무 평온하고 경제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답이 없는 걸 안 거죠. 너무너무 지쳐가는 찰나에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너무너무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불안했던 그 일들이 어쩌면 이 아미가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다시 먹어보자. 애기 아빠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일로 한번 마음을 먹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바꿔 쓰는 거에 대해서 애기 아빠가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가 저에게 아메리카노를 하자 했잖아요. 하자 했고 비전을 받고 자기는 고의 SP래요. 근데 전문용어로 처음 오신 분은 고 SP라는 말을 모르시죠? 천만점이라는 게 있는데 고 SP라고 외쳐요. 근데 제가 샴푸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줬었어요. 저는 이 미팅장에 나오면 제품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좋은 제품을 왜 안 써? 당장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안 써도 우리 애한테는 좋은 제품 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애기 아빠가 딱 한마디 하대요. 집에 있는 거 다 쓰면 바꿔라. 그래서 제가 욕실문을 탁 열어보니까 치약은 한 10년은 써도 넘게 쓸 만큼 쌓여져 있고요. 비누, 치약, 뭐 이런 거, 샴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최소한 5년은 걸리겠더라고, 다 쓰려 그러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일단은 제가 세제학원을요 싹 모아가지고 필요하신 분 갖고 가세요 하고 제가 그 재활용 용품에 올려놨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얘 이 멀쩡한 거 다 버리놨더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거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제가 화장실 청소하러 가겠다 하고 그 세제들을 다 끌고 들어갔어요.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변기에 막 부었어요. 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조금씩 부어갖고 물을 내려가면서 부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부은 거죠. 부어서 물을 내렸는데 이게 폭발한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2시간을 못 나왔어요. 제가 그 거품 없앤다고. 정말 그래가지고 세제 다 썼다고 이야기하고 세제를 구매해서 저희가 3%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를 갖고 이제 6%를 가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세제는 제가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서 3%를 갔는데 6% 가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딱 보니까 애기 아빠가 자기도 이제 3% 가서 이제 뭔가 이제 축하도 받았고 하니까 6% 가고 싶었나 봐요. 언니 뭐 화장품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화장품을 뭐 쓰고 있었냐면요. 존슨앤존슨 땡땡땡을 쓰고 있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립스틱은 저 어디 왜 길가에 이렇게 가면은 뭐 색깔 있는 거 있죠. 아무거나 하나 2,000원, 3,000원 주고 사는 거 그거 하나라고 쓱 바르고 그냥 화장했다 하고 그게 화장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화장품 쓰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스킨 로션까지는 알겠는데 에센스는 언제 바르는 건지 영양크림은 왜 바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종류별로 이제 한 개씩은 다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사은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애기 아빠가 니 화장품 사라겠지 이걸 다 사면 어떡하냐 이게 가속이고 이게 사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여자들이 이걸 다 바른다 하더라. 무슨 소리 하나 얼굴 하나 바르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은 걸 바르는 순서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순서를 몰라가지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티스트를 접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화장품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6%를 갔어요. 그 다음 달에는 정수기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애기 아빠가 사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기 렌탈하는 거? 그 기간이 다 돼갖고 그 전날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빠가 이걸 바꿔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9%를 가고 싶고, 저는 마인드는 없었어요. 그때 아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3%, 6% 갔으니까 9%는 가야지 당연히 사업적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있었고, 단지 이제 정수기 설명을 들으니까 저물을 꼭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를 바꿔줄 것 같지는 않고 애기 아빠가 그러면 정수기가 고장나면 바꿔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버 갖고 왔고 정수기 뒤에를 뜯어요. 그리고 전선이 많더라고요. 어느 걸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몇 개를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다시 돌리고 그 애기가 뭐 정수기 왜 이러냐? 봐라, 정수기가 이게 안 좋은 거니까 그런다. 이거 아메이 정수기 바꾸라는 게시다. 이거 바꿔야 된다면서 이거 카고 AS도 안 된다 카더라. 내가 낮에 전화해갖고 기사한테 불렀는데 이거 AS 안 된다 카더라. 이래가지고 정수기를 바꿔서 그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품 바꾸기엔 정말 잘했거든요. 사업을 잘한 게 아니고.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애기 아빠 도와주겠다는 거죠. 저는 애기 아빠 무대에 서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사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3%, 6%, 9%는 저희가 못했어요. 정수기를 바꾸는 바람에 갑자기 저희가요 10일 만에 9%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이야기하니까 12%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12% 가야 되는데 소비자가 없으니까 하필이면 그날 이제 도련님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내려올 거죠. 제가 사람이 너무 없었다 했잖아요. 도련님이 딱 보이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카탈로그를 펼치니까 정말 알죠? 손톱도 안 들어가는 스타일. 애기 아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을 눕혔어요. 어머님을 눕히고 도련님 강제로 제가 머리띠를 해서 눕혔어요. 그리고는 마사지를 해주겠다 해서 열심히 얼굴을 순서도 모르고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비볐는데 제가 스킬이 없다 보니까 알죠? 가끔 눈도 찌르고 입안에 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형수님 코로 숨 못 쉬겠어요 해갖고 일단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매했어요. 우리 도련님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의 뭐 6%에 가까운 3%를 마감하시고 서울에 저한테 털려서 올라가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12%가 완성되고 우여곡절 끝에 SP는 애기 아빠가 혼자 막 열심히 하더니만 뉴트럴한테 전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SP 가서 뭐 좋았어요. 그냥 뭐 무대 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열심히 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때 SP가 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SP는 첫 SP를요 파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열심히 팔았거든요. 팔아서 갔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파트너 없이 갔으니까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정말 한번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1년 가까이 세월 동안요 바운더스 15%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SP라는 거를 제 힘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기 아빠가 저한테 내가 주사업자 바꿔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계약서를 적어줬어요. 아메이 소득에 일체 묻지 않겠으며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으며 매달 나오는 보너스는 네가 다 하고 연말에 나오는 이식을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돈 다 필요 없고 어차피 통장에 들어오면 자기 돈이지 내 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다. 이렇게 하고는 보내놓고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를 저희 어머님한테도 맡기고 친정 엄마한테도 맡겼던 거예요. 그때가 겨울쯤이었는데 이제 저녁에 미팅을 갔다 오는 길에 저희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면서 저녁 미팅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반쯤 11시 가까이 10시 반쯤 되었었어요. 근데 엄마가 굳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그래서 제가 또 애 데리고 같이 태워서 엄마한테 다시 집에 데려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택시 타고 가라 그랬는데 엄마는 말로 돈 아깝고 택시 타고 가는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가 이렇게 막 낡은 코트를 입고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제 눈에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택시비 10,000원이면 충분히 집까지 가고도 남는데 그 10,000원이 내 호주머니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던 그 자책감, 그런 거, 좌절감, 그런 거와 함께 그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저희 엄마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왔다 갔다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지? 아메이 한다고 해서 꿈 이야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고 뭐 엄마 용돈 얼마 드리고 이 말 겉으로 했지 내가 정말 가슴속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그 다음날부터 저희 아메이가 진짜 아메이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후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저희 첫 주문이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준 언니가 있어요. 예전에 킬트를 배울 때 유일하게 저랑 이야기를 하고 밥을 같이 먹어줬던 언니예요. 그 언니가 용인에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와서 요즘 문제 지내노? 니 간호사 때려쳤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에요 언니 하면서 간호사는 그냥 알바를 하고 있고 내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니 뭔데? 하면서 많은데 이러니까 언니 있잖아요. 언니는 혹시 꿈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니 혹시 암이 하나? 언니 어떻게 알아요? 암이 아니라 다 꿈 물어본다. 하고 내 일주일 전에 정수리 바꿨는데 암의 수술 바꿨는데 진짜 이야기하지?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그러면 나중에 필터 바꿀 때 저한테 써주세요. 그러고는 언니가 피식 웃으면서 니 펄스라고 아나? 이러는 거예요. 안 가면서 내 펄스 필요한데 맞아요 언니 가면 나 거기 세미나도 가야 되고 여기네 갈 일 있는데 언니 내가 갖다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니가 그래 가면 올라올 길 있으면 펄스 한 개 갖고 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펄스 6,30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걔를 사서 예쁘게 닦았어요. 닦아서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해서 묶어봤어요. 왜냐면 처음 주문받은 거잖아요. 제가 뭐 사달라 했는 게 아니고 언니가 주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조수석에 앉혀가지고 정말 고속도로를 처음 타봤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는요 버스 전용 도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속도 위반을 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길에 여기 가면서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그리고 전용 도로 위반, 그리고 괜히 옆에서 있는 트럭 아저씨 끌어가지고 차문자 60만원 견적 이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열심히 그 청구서는 애기 아빠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저의 첫 주문 배달이 누군가에게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전했던 게 그 펄스였었어요. 하지만 그때요 그 견적보다는요 펄스가 더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펄스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니까 어쩌면 그 쓸쓸했던 우리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줄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펄스가요 그렇게 고마웠어요. 내려가는 길에 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디시드랍스도 필요한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언니 나 다음 주에도 또 온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디시드랍스를 샀어요. 사서 제가 용인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같이 킬트 배우는 만삭인 다른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말이 좋아 친구지 그 친구는 제가 3년간 킬트를 같이 하면서 딱 3마디를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저랑 친하고 싶어서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제가 너무 차가워서 대답조차 잘 안 해줘서 쟤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둥이 언니 쌍둥이 엄마였거든요. 둥이 언니를 만나러 간다 하니까 자기도 둥이 언니 보고 싶은데 같이 가도 되나 하대요. 그래서 같이 가도 돼요 이러고는 제가 뒷좌석에 태웠어요. 왜냐하면 조수석에는 디시드랍스가 타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뒤에 던져놓고 저는 디시드랍스를 벨트를 딱 해서 이제 서울 용인에 3시간 반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요. 가면서 저는 뭘 했냐면 CD를 듣는 거죠. 이제 이 친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몇 주 있으면 애를 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해봤자 어차피 군만 휴가 들어갈 거고 얘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애나 잘나라 싶어가지고 뒤에 던져놓고 저만 이렇게 가는 길에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친구랑 한마디도 안 하고 CD만 계속 바꿔서 3장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난 다음에 탁 내리니까 정희씨 아메이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에요. 그러니까 카더니만 그 둥이 언니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베이비 세제 2통만 돌라고. 그래서 VIP인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래서 양심상 설명을 했어요. 선미 씨, 이거를 혹시 어떻게 쓰냐고. 베이비 세제가 1년간 쓰는데 왜 2통을 사냐고. 아, 내 쓰는 방법 안다. 성희 씨보다 내가 세제는 더 잘 알걸? 그러면서 자기들 1호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 통 사고 한 통 또 사면 된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딱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메이 하는 사람은 잘 만나기 힘들다. 자꾸 사라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나는 진짜 오래 할 거다. 나는 사라진다. 이러니까 성희 씨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아메이 하는 사람들 다 그래 이야기한다가 그래 이야기하고 사라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2통 꼭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통을 줬어요. 2통을 주고 이 친구가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고는 제가 스폰서님한테 너무너무 SP가 다시 가고 싶은데 그때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7월달인데 스폰서님이 저에게 강의 주제를 주는 거예요. 미팅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짠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스피치의 주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주제를. 저 그때 몇 프로라고요? 파트너 하나도 없는 정말 쥐어짜는 12%에서 15%였었어요. 깝깝한 상태인데 뭔 파운더스 PT. 근데 그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스폰서님한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일 후에 스폰서님이 다시 전화 오셨어요. 성희씨, 내가 아무리 생각했는데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 스피치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스피치가 부담이 되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스폰서님 저를 도저히 나도 파운더 스피치 못 갈 것 같다는 거죠. 그쵸? 그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었어요. 스폰서님, 제가 내년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스폰서님도 그래 갈 수 있지. 갈 수 있어서 이 주제를 저한테 주신 거 맞죠? 이러니까 그거는 맞지. 그럼 스폰서님 저 할래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고는 그 주제로 스피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때 제 맵 상황이요. 파트너라고는 없었어요. 근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려고 하니까 파트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를 그렸죠. 내가 어떻게 해서 파운더스 PT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렸는데 이 동그라미 속에 주인을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지금 산후조리 중인 선미씨, 그리고 저희 시댁의 고모님,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 선배. 이 선배는 어떤 선배였냐면 제가 아메이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말렸던 선배예요. 딴 사람 다 해도 성희야 니는 못한다. 내가 네 성격을 모르나. 네가 아메이 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아메이다. 그러니 니는 못한다. 아예 고마 상처받지 말고 고마해라. 그러고 울면서 말렸던 선배예요. 그래서 명단일자기를 이 선배한테 청정기랑 정수기를 바꿔라 하고 그럼 9%가 될 거니까 이 선배를 9%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제가 불쌍해서라도 사줄 것 같은 선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선미 씨한테 스폰서님이 분명히 3번 내지 5번 가면 사업자 된다 했으니까 내가 가보리.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 중인데 이 친구는요 도망 못 가잖아요. 몸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하루에 3번 가기 시작해요. 아침 먹고 가고요. 점심 먹고 가고요. 저녁 먹기 전에 가요. 가서 아메이 이야기만 주구장창한 게 아니고요. 아메이 이야기도 조금은 했어요. 하지만 2번은 뭘 했냐면 산후조리 중인데 깐난쟁이가 있고 그 위에 한 애가 더 있었어요. 얘가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밖에서 놀다가 아이 데려다 주고 가서 괜히 뜬금없이 설거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 갔는데 뭐 할 말이 많겠어요. 말주하는 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괜히 설거지 해주고 오고 애 봐주고 오고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하니까 이 친구가 성희씨 아메이 돈 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된다. 지금 나는 얼마 안 되지만 얼마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이 정말 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나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 아메이 자기가 미팅장 그분이 가는 것 같은데 아무나 갈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는 갈 수 있어. 그럼 나도 갈 수 있나 돼요? 갈 수 있어. 이래서
그 깐난쟁이 한 달 지난 애를 데리고요. 둘이 미팅장에 가요. 가서 이 친구가 저의 앵커레그가 되어줘요. 그러고는 이 친구가 제일 처음 저에게 첫 파트너가 되어주고 그 다음번에 저희 시댁 고모님 정말 처음에 아미 사업을 설명하러 갔을 때 시끄럽고 밥만 먹고 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팔아는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한테 그 뭐 제일 비싼 거 영양제나 뭐 한 개 가봐라 이래가지고 더블엑스랑 오메가랑 제가 갖다 드렸었어요. 1년 전에 애기 아빠랑 같이 갖다 드리고 이제 1년 동안 저희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믿었던 조카인데 의사 사이고 자랑거리였는데 어디 가서 다단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오고 그래서 고모님이 저희를 싫어하셨었어요. 근데 우연찮은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고모님한테 다시 가게 되었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게 돼요. 도저히 이건 인간의 힘으로 SP라는 건 못 간다. 우리 의지로는 도저히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려라도 보자. 때라도 써보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건 SP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고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가게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저희가 한마디도 아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따박따박 참석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던 애기 아빠가 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털어놓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고모님이 한 번은 학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칠판을 갖고 오면서 너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한번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게 돼요. 인쇄소득이란 말에 저희 고모님이 딱 꽂히면서 왜 진작 이야기 안 했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고모님이 나오자마자 거의 정말 2개월 만에 SP를 가주셔요. 네. 정말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친구랑 저희 고모님이랑 해서 그 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저희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하지만 9월달 열심히 해서요. 정말 1000만점을 재탈환했고요. 그 다음 달에 안 되는 네트워크로 가다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그 달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요. 제가 한 보름 이상을 알아 누웠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업라인 스폰서님이 딱 한마디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너가 이래 큐 가고 이 상태로는 저희 바르미의 스폰서님도 큐 가기 힘들대.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120만 PB가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스폰서님 그 한마디 때문에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700만까지 마감을 하고 그 달에는 마감을 못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큐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쭉 계속 1000만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1000만 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꿈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꿈도 꾸어본 사람이 한 개씩 두 개씩 더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SP를 가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명단이 없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3번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압박감에 자기도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제가 3번 간 거 배웠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또 동네 아줌마한테 3번 간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 동네 아줌마가 동네 공반장인 거예요. 아시죠? 막 정말 오지랖 넓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 쑤시고 다니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요. 그럼 내가 뭐 해줄고 사람 모아주면 되겠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가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20층까지 쫙 다 훑었어요. 일단 101동 훑고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쫙 진짜 가가호호 다 훑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업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분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모아놨는데 너무 이상한 분위기였었어요. 그날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들 생각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한 분은 학습지 선생님, 한 분은 꿀장사, 한 분은 우체국 보험 아줌마, 한 분은 다른 멜라멜라 하는 분, 또 한 분은 책 파는, 이렇게 해서 5분을 모아주셨어요.
그러고는 각자 그분들에게는 내가 사람을 모아줄 테니까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갔을 때 당연히 저한테도 내가 사람 모아놨으니까 아미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자마자 칠판을 펼쳤죠. 펼치고 보니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다 꿀병 아줌마 꿀병 닦고 있고 뭐 다 그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그 동네가 죄송해요. 못 사는 동네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영세민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 다른 곳에서 내가 찾겠다. 그 마음으로 들면서 오기가 생겨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김성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는 1시간 반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왔었고 아메이 사업을 설명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6사위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꿀장사 아줌마는 열심히 꿀병 닦고 계셨고요. 우체국 보험 아줌마는 약간 읽으셨고요. 학습지 선생님은 학습지 넣었다 뺐다 하고 계셨고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하고 나섰어요. 나오면서 제가 다시는 내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고는 내가 반드시 다이아몬드 가면 이 꿀병 아줌마 우체국 보험 아줌마 이야기 꼭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정말 그때 당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는 그때 마음이에요.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진짜 하는 거 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오기를 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돼 이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포기하는 분과 내가 반드시 해내서 보여주리라 그렇게 마음 먹는 분과.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건요. 저는요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렇게 꿀병 닦고 있는 분들한테요. 제가 그날에 큐를 가고 찾아갔었어요. SP 다시 했다고 GP 갔다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학습지 선생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희씨는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은 성희씨한테 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회원가입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해에는 그렇지만 11번의 큐를 갔고요.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파운더스 PT,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도시에 다 갔어요. 집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여행을 가게 돼요. 그때 치앙마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첫 여행을 저뿐만 아니고 저희 고모님과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 엄마하고 어머님하고 저희 고모님, 고모부님, 작은 고모님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 애기 데리고 8명이 저희 가족이 치앙마이를 떠나게 돼요. 첫 여행에. 그래서 저는요 이때까지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어떤 핀이 제일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여권을 만들어 드렸고요. 처음 비행기를 태워드릴 수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이가 의사니까 네가 한 턱 내라. 사이가 의사니까 그래도 용돈 많이 받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을 때 저희 엄마 한마디도 못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셨거든요. 정말 그 사이가 다 해줄 것 같았던 그 사이는요. 하다못해 제주도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놈들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아미를 해서요. 저희 엄마를요. 비행기를 모셔다 드렸고요. 저희 어머님 아들이 의사라고 해서 비행기 타신 적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싫어하셨던 그 아메이 해서 제가 어머님한테도 여권을 만들어 드리고 비행기를 태워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잘난 의사 사이의 의사 아들이 아니고요. 이 아메이를 해서 정말 이곳에서 내가 성장한다 동시에 정말 우리 가족들도요. 비행기 타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아메이를 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메이 왜 했냐고. 딱 하나였었어요. 저희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 이전에 뭐였냐면 저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보다는요, 나 자신, 김성희라는 거. 그리고 저는요, 부부 평등하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소득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절대 가족관계에서 평등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걸레는 제 손에만 있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고 집안일 역시 당연히 제 몫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삽파야 되니까요. 저희 애기 아빠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설거지는 못하라고요. 조용히 밀대질 하더라고요. 네, 역시 소득의 평준화는 관계성에도 평준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아메를 해서 제가 정말 누리고 있는 건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러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희 엄마한테서 더 이상 김서방 보기 미안하다 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용돈을 드려도 너네만 잘 살면 되지, 김서방 보기 미안하고 말하고 이런 거 주노, 이런 말 이제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치앙마이 가면서 저희 엄마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엄마,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엄마 여기 모시고 온 거야. 엄마는 누릴 자격대 어머님이 어깨 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담당해도 된다고. 엄마가 이 모든 혜택 다 누려도 된다고. 그리고 김서방 보기 미안하다 이런 말 필요 없다. 김서방 자네 내 딸 덕에 잘 살자 이 말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해주지 못했던 거, 어버이날 때도 저희 어머님은요, 백화점에 가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서 있는 애들 거 있죠. 걔네들 어플을 다 벗겨서 가시거든요. 근데 어버이날 때 저는 한 번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왜 쭈그리고 왜 우글우글 돼 있는 애들 있죠. 걔들 누워있는 애들, 걔네들도 올렸다가 놨다 올렸다가 놨다 그거 한번 마음껏 못 사드렸었어요. 정말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저희 엄마한테 마음껏 못 해드렸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치앙마이 갔을 때 제가요, 딱 저희 어머님 빼고 저희 어머니 원래 옷이 많이 사드렸었으니까 제가 백화점 가서 저희 엄마한테요, 아래 위로 3번 짝짝짝짝 해갖고 풀세트를 딱 해서 엄마 이거 입고 여행 오세요. 그러고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간호사 하면서 한 번도 저희 엄마한테 못 해드렸었어요. 의사 사이가 한 번도 그렇게 마음껏 못 해드렸어요. 하지만 인쇄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이 소득이 저에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애기 아빠였었어요. 저 원래 처음에 와 있는 애기 아빠는 없었어요. 저를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복수의 대상이었지 정말 제가 어떻게 해줄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취미생활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온리 돈 버는 일에만,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40년을 논스톱으로 달려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메랄드 이상 되고 나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더 이상 애기 아빠가 페이 닥터가 아니에요. 봉지기가 아니거든요. 어제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일 먼저 애기 아빠한테 한 장 날렸던 게 있습니다. 카드 한 장 날렸어요. 항상 제가 아미 하기 전에 저희 한도액은 20만 원이었었어요. 카드 한도. 그리고 20만 원이 넘으면 A4 용지를 뽑아갖고 저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그 목록을요 쭉쭉쭉쭉쭉 적어요. 쭉쭉쭉쭉 적어서 제출하면은 오케이 되면은 다음 달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차단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분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지하세계 언니야 하고 가서 끓는 건지, 정말 짬뽕집가 짬뽕을 먹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이제는 제가 그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 손에는요 걸레가 쥐어지지 않아요. 항상 걸레는 그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팅을 마치고 오면 설거지, 왜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짜증이 안 나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짜증 나는 거 아시죠? 애기 아빠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러고는
하셔요. 네, 정말 제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갑이라는 거. 정말. 그래서 저는요, 부부관계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홀로서기가 가능했을 때 평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너무 정말 그리고 그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제가 진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아미한테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들었을 때 돈 많이 번다고 성공자가. 그럼 조폭도 성공자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되고 보니까 그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그 성공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듯이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먼저 누린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적어도 6명 이상에게 줬기 때문에 성공자라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고 그게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오늘 또 저희 팀은 대전에서 1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도전하고 있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이 속에서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부족한 저였지만 가장 이 다이아몬드라는 곳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딱 하나였었어요. 제 자리를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요.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곳에 내 자리를 지키고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요. 나의 혜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스폰서님 말을 100% 믿었었어요. 미팅 참석만 하면 당연히 이게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앉아 있었고요. 좋을 때도 앉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앉아 있었어요. 가장 앉아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내 사업이 정체되고 내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자리는요. 너무너무 고통이었었어요. 파트너가 없으면 더 고통이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해내야지 그 누군가의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은요. 이런 장소에서 생기더라고요. 다른 비결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해서 갔어요? 이 말할 때 저는요. 제가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애썼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해내셔서 본인이 가지셔야 될 것들 모두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